A race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실의 리우승 대표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2022학년도 수시 전형 상향으로 써도 되는 대학교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모든 분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대학 합격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간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학생이 직접 상향으로 대학교를 정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이게 100% 답이야 라는 아닐지라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생활기록부의 마무리 그리고 대학라인 선정이 지금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상향 대학교의 조건은 무엇일지, 그리고 9월 모의고사와 수능 최저, 면접과 자기소개서, 마지막으로는 수험생들이 듣고 싶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8월 4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가 여름방학 중에 있을 텐데요. 지금 가장 해야 할 것은 바로 생활기록부 마무리와 대학라인의 선정일 것입니다. 물론 구평 가채점 점수와 생기부의 완성이 아직 안 되었지만 큰 대학 라인을 짜고 생기부 완성되었을 때 한 번, 구평 가채점 이후 한 번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가장 적절한 대학 라인이 탄생할 것입니다. 현재 고3은 생활기록부 마감을 약 한 달가량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개학 이후에 그리고 8월 31일까지 생활기록부를 열어줄 테니까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해와 라고 생활기록부를 가득 채울 수 있게 열어주시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무슨 소리야, 생기부는 내가 쓰고 내가 대학은 보낸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학교들도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마감일은 2021년 8월 31일이니까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생활기록부를 이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최선이겠죠. 자, 그러면 내 생활기록부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생활기록부 속에서 내가 전공에 관련한 노력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입시 처림에도 한 번도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보지 않는 친구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자신이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거라면 전공에 관련한 활동들을 얼마나 했고 또 어떤 것들을 했는지 이렇게 표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1학년 자율활동 때는 무엇을 했고 수학에는 무엇을 했고 이렇게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이렇게 한번 채워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갈 대학의 커리큘럼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 친구가 한양대학교 경영학과에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양대학교 경영학과에 맞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오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학생의 경우는 가장 단점이 무엇일까요? 이 학생은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데 마케팅과 광고론에 대해서 부족함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의 부족한 점을 찾게 된다면, 그리고 생활기록부가 아직 마감되지 않았다면 자신의 부족한 점을 극복하고 우수한 생기부를 만들고자 마케팅에 대해서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이 조금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탐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활동을 끝내고 나서 3학년 생활기록부 초안을 계약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겁니다.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은 학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상은 무엇을 했고, 자율활동은 무엇을 했고, 동아리 진로활동,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세특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정리해보고 내가 갈 대학교의 커리큘럼과 한번 맞춰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경영학과를 준비했다지만 이렇게 표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경제학과가 보일 수도 있겠고 국제통상학과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대학 라인을 세울 때 상향을 몇 장 정도 써도 되는지 스스로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수상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바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수가 높은 최우수상이 가장 베스트겠지요. 또한 내가 수학이 조금 부족하다면 수학 경시대회상을 추가해도 된다는 말을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입학사정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그 학기에 수학 점수가 조금 모자르다면 수학대회상이나 그 학기에 수학대회상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율활동입니다. 자율활동에서는 다 같이 한 활동에서 나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고 소통은 했는지,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에서는 대학에서 무엇을 어필하는 자리일까요? 바로 전공에 관심이 아닌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의 탐구입니다. 어떤 관심이 아닌 활동의 깊이가 있어야 하므로 자신이 얼마큼 이 전공을 오기 위해 지식을 얻고자 했는가가 써 있으면 참 좋겠죠. 단순하게 어떤 것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라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가를 동아리 활동에서 작성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진로 활동인데요. 자,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일반고 친구들이 진로 검사했어요, MBTI 검사했어요, 이런 거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보다 좋은 거는 진로를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이 정도까지 해봤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저는 참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진실성, 전공의 진실성이라고 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속에서 전공에 관련된 활동이 있는가입니다. 최근에 일반고에서 진로에 관련해서 못 써와 이러는 학교들이 참 많은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저 수행평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대학에 어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과정이 드러나야 되겠고요. 이렇게 수상,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세특활동 이렇게 5가지 질문에 대해서 yes, 그렇습니다. 맞아요. 제 이야기네요.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활기록부들은 더 좋을 것이고 상향대학을 더 잘 쓸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내 생활기록부를 체크해 보셨다면 이렇게 이제 큰 대학 라인을 세워보는 겁니다. 일반고 기준으로 추이는 상승 곡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총 1.88 등급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질문이 본인이 5개가 다 yes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서성안 중에서 2장 정도를 쓰실 수 있겠죠. 사실 이렇게 yes라고 하는 거 정말 주관적이 아니라 냉정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향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yes가 3개 정도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상향으로 1장 정도를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생활기록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종합을 늘리면서 동시에 이렇게 수능 최저가 있는 홍익대 수능 최저, 경희대 고교연계 수능 최저 이렇게 함께 준비해서 교과 2장 정도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내가 1개 혹은 빵개다, 난 생기부 별로 안 좋아 라고 한다면 종합지원형의 비율을 조금 줄이시고 이렇게 안정적인 라인을 찾는 것도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학생의 평가와 큰 틀을 잡은 것이니까요. 대학 라인 선정 시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라인을 세울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나의 생활기록부를 체크하고 수준을 보고 상향대학교를 몇 개를 지원할까에 대한 답을 먼저 구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시겠습니다. 그 후에는 맨 마지막 대학을 정하시되 교과로 안정적으로 잡으시고요. 혹여 구평 점수가 내가 받은 교과 등급보다 월등히 높다면 안정적인 대학 라인을 지원하시기보다는 구평 점수 위로 잡으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 대학교와 맨 마지막 대학교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다면 그 사이에 내게 유리한 전형과 학과를 찾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6개를 다 붙어도 한 곳만 등록이 가능하니까요. 특히나 올해의 경우는 교과 라인을 안정적으로 상향 라인은 과감하게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두 다 내게 유리한 대학으로만 꾸밀 수는 없습니다. 면접 날짜가 겹치는 학교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런 학교들이 상당히 이번 연도에 많으므로 꼭 먼저 확인해 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높게 써도 후회하고 안정적으로도 써도 후회하는 것이 대학 라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재작년 같은 경우도 항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현실과 이상을 타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받은 교과 등급보다 상향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변수와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수험생활 끝난 거 아닙니다. 앞으로 노력으로 내 대학 등급을 높일 수 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와 수능 최저가 이렇게 없는 학교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교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또한 면접이 있는지 단계별인지 일괄인지 이렇게 알아보시고 수능 최저를 준비하는 것이 나의 대학 라인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 맞추기 싫죠. 왜냐하면 또 공부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싫어할 때 나만 준비한다면 나만의 무기도 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수능 최저 학력에 따른 합격자 평균 성적의 변화입니다. 예시를 이렇게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B 대학의 경우 2019학년도에는 수능 최저가 없다가 2020학년도에는 이렇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면 합격자의 평균 컷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0.8등급이나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수능 최저가 없다가 생기는 전형의 경우는 합격 컷이 상당히 내려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가 있다면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내가 받은 성적보다 높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 대학교처럼요. 수능 최저가 3합 8에서 2합 6 혹은 2합 7로 이렇게 내려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격자 평균 성적을 보니 0.3등급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년도보다 수능 최저가 낮으면 합격 컷이 올라가겠고 전년도보다 수능 최저가 높으면 혹은 생성이 된다면 등급이 하락하게 되는 양상을 많은 학교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서울대 주균, 중앙대 교과, 서강대 교과에서 수능 최저를 완화시켰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은 이젠 어머님들도 아시겠죠. 바로 성적이 올라간다, 합격 컷이 올라간다라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서울대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재작년보다 더 많은 일반고 학생들이 작년에 합격을 했는데요. 이처럼 수능 최저 완화는 합격 등급 컷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내가 갈 대학의 작년 수능 최저와 이번 연도 수능 최저를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고교 연계나 네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능 최저가 없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생겼고요. KU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설되었으면서 수능 최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하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에서 3합 7에서 이렇게 2합 5로 변경되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수능 최저가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인하대를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학교 측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실질 경쟁률을 발표하였고요. 수능 최저 충족률이 35.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인문계열이 34.2%, 자연계열이 37.3%, 그리고 의대생들도 이렇게 5분의 1이나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수능 최저가 된다면 내가 갈 수 없는 대학의 레벨이라도 도전해보자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인하대가 어머님들이 아시기에 4등급 대학교인가요? 그리고 그것도 마지막 컷도 아닌 70% 컷입니다. 이런 것들이 말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도전해보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강하게 실질 경쟁률과 이렇게 70% 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2대, 홍대, 경희대, 숭실대, 외대, 고대의 경우는 높은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 학원대, 이번 연도가 지나고 내년에 올해 입시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는 이렇게 위의 대학교에서 큰 변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높은 수능 최저를 고수하고 있는 지역 거점 국립대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사실적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수능 전까지 우리가 수능 최저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수능 최저 준비하자라고 말하면 잔소리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내가 대학교 높일 거면 수능 최저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결과로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반 이상이 이렇게 수능 최저를 못 맞추니까요. 두 번째 변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면접이 있는 전형입니다. 서울권대학에서 수능 최저가 있고 게다가 면접까지 있는 대학은 변수가 특히나 더 많이, 아주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면접은 대학 합격 컷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여기서 보이는 두 대학은 학교에서 교과 100%, 서류 100%, 그리고 서류와 면접형 이렇게 있는 대학교들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을 등급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전형별로 합격 등급의 상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숙명여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미디어, 생명, 그리고 전자공학 다 우수하고 인기 있는 학교들로만 구성되어 봤습니다.
교과를 볼까요? 2.0, 2.0, 1.86, 2.5 이런 식으로 등급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서류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낮은 2.98, 2.56, 2.86, 2.74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서류와 면접에 같이 보는 이런 면접형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은 3.33, 2.56인데 4.15, 2.80인데 이거는 조금 예외겠죠. 2.80 비슷하죠. 2.74와 3.35 이런 식으로 서류 100%를 보는 것보다 면접이 있는 전형이 이렇게 등급이 더 낮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대학교의 경우는 어떨까요? 경영학부, 미디어와 비슷한 광고 홍보학, 임상생명공학, 전자시스템공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2.0등급에서 2.3등급 사이로 포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프론티어 어땠을까요? 2.68, 3.17, 2.55, 3.01로 교과 100%보다 당연히 이렇게 낮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서류 100%로 신설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숙대처럼 교과보다는 낮고 면접보다는 조금 높은 형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설된 전형의 예상 등급을 유추하실 때는 비슷한 전형의 상하 관계를 확인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면접이 있는 전형이 등급이 더 낮게 측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이번 연도 국민대 서류 100%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과 전형보다 낮고 프론티어보다는 높은 등급대의 형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줄게요 라는 식으로 대학을 말을 하죠. 하지만 자기소개서가 없다는 말은 그만큼 서류평가에서 자기소개서에서 물어보고 싶었던 너 어떻게 했어? 느낀 점 뭐야? 과정이 뭐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없고 면접도 없는 대학의 경우는 그만큼 서류가 우수한 학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향으로 지원하시기에는 변수 창출의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소개서 제출이 가능한 대학과 특히 3번까지도 물어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폐지 분위기로 가는데 왜 3번을 물어보는 걸까요? 바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써보라고 되어 있으니 반드시 3번을 잘 써야 되겠습니다. 또한 왜 이 대학교여야만 하는지 명확하게 써줘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친구가 성적 맞춰서 대학교에 들어왔지만 그 사실을 입학사정관님도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슷한 학교들을 제치고 왜 우리 학교를 지원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요. 학과 커리큘럼과 학과의 특징을 명확히 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기소개서 소재를 정리하실 때는요. 아까 대학 라인을 선정할 때 틀을 이용해서 소재를 찾아주시면 좋습니다. 1번의 경우는 이렇게 전공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동체 정신을 찾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틀에 맞춰서 자신의 전공 소재를 그리고 공동체 소재를 명확히 찾아주신다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큰 틀 찾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자기소개서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대학 라인 쓸 때도 필요하고 나중에 면접할 때도 필요하니까요.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되니 귀찮더라도 한 번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번, 2번, 3번 모두 자기소개서의 틀을 활용해 주시면 참 좋은데요. 이 틀을 사용하게 된다면 논리적인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분량의 균형을 맞출 수도 있겠고 앞뒤 문맥에 맞게 흐름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쓰기가 막막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틀을 한 번씩 1번 틀, 2번 틀, 3번 틀인데요. 이렇게 틀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021년 8월 6일 금요일 6시에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유튜브에 업로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 난 자기소개서 못 쓰겠어. 노답이야. 이러시는 분들은 조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틀을 한번 잡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향대학을 지원할 때 조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점수보다 상향대학교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전형을 지원하시면 좋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어서 경쟁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전형, 아까 인하대에서도 봤었죠. 면접이 있어서 면접 준비까지 해야 하는 전형, 국민대나 숭실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점수가 없는 신생 전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가 있는 전형,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진 전형, 혹은 최대한 많이 겹치는 전형을 찾고 내 성적보다 높은 대학이라면 상향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고생스럽겠죠. 너무나도 힘들겠죠. 시간이 지나면 이 최선의 노력의 경험도 추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쟁자들이 기피하고 힘들어하는 것, 물론 나도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고 어차피 고생하는 거 조금만 더 고생해서 우리 학생들 내가 받은 점수보다 꼭 높은 대학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빅토리쌤이 응원하고 지금 시청해주시는 모든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들께서 응원하실 겁니다. 화이팅! 대학 합격 화이팅! 자, 그리고 어디를 써야 할까요? 요즘 빈번하게 질문이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머님들과 학생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선생님, 다빈치 탐구형 있는데요. 중앙대학교 상향으로 한 장 써볼까 합니다. 어떤 전형을 써야 할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다빈치와 탐구형 인재를 이렇게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다빈치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를 보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며 대학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의 생기부, 조금 부족해도 대학교 와서 나 완성시킬 수 있어 라는 학생들은 다빈치 인재 전형에 넣었으면 좋겠고요. 나 이미 완성됐어, 나 좀 쩔어,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뭐 특목고와 비슷한 수준이겠죠. 이미 완성됐으니까 날 뽑아가렴 중앙대야, 이렇게 탐구형 인재 전형은 어느 정도 완성된 생기부, 다빈치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미완성이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 그런 분들이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 국민대 프론티어랑 숭실대 SS랑 겹쳐요. 면접 날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대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전공성도 전공성이지만 스스로 계획도 해보고 탐구도 해보고 실천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생이 내 생활기록부다 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대를 지원하겠고요. 숭실대 SSU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성도 좋지만 전공성이 빵빵한 게 내 생기부야, 나 생기부 조금 칭찬 많이 받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숭실대학교에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선생님, 중앙대 다빈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경희대랑 면접 날짜가 겹치는 것도 있고 12월 5일로 겹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중앙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빈치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일단 관건이겠죠. 수능 최저가 된다면 저는 경희대를 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교과와 비교과의 차이가 없이 모든 열심히 한 학생, 뭐 체육대회도 열심히 하고, 뭐 체육 선생님이 이렇게 뭐 최선을 다해서 하는 학생이 뭐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겠고, 인문인데 수학도 잘하는 친구, 이과인데 영어도 잘하는 그런 약간 융합적인 능력, 그런 것들이 저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에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대학교에 와서 완성시킬 거야 라는 학생이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중앙대를 쓸 학생과 경희대를 쓸 학생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를 할까 말까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님들이 요즘 많이 불안해 하시고, 우리 고3들 요즘에 정말 힘드실 겁니다. 마스크도 써야 되고, 네, 그렇죠. 네. 참 힘들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자신감과 자존감을 심어주기입니다. 어머님들도 고3이 처음이지만 자녀분들도 고3이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아들, 딸 많이 힘들지? 너 하나 붙을 데가 없겠어? 힘내, 너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타민이나 뭐 도움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영양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건네주시면서 힘내 라고 말씀을 좀 해주셔서 가뜩이나 불안한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그래, 나 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응원하는데 우리 애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쑥스러우면서. 하지만 이 속으로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 많이 믿어주는구나 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어머님께서 학생 여러분들께 자신감과 자존감을 조금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력 많이 딸릴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여름인데 마스크 껴가지고 뇌에 산소도 잘 안 들어갈 텐데
공부 체력전이니까 이런 식으로 영양제 추천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험생이 가장 듣고 싶은 말과 가장 듣기 싫은 말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이렇게 응원의 말이라고 합니다. 힘내, 수시 합격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응원해주는 것들을 55%로 가장 많이 원했다고 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 두 번째는 위로의 말입니다. 그동안 힘들었지, 수고했어. 이런 말들. 야, 다 힘들대. 힘들지만 우리도 좀 더 힘내보자.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지만 조금 더 힘내보자. 수고했어. 이렇게 하는 게 23%. 그리고 애들은 애들이죠, 사실. 사랑해 우리 딸 아들 이런 것들 15%. 그리고 마지막으로 떨지 말고 집중해서 좋은 대학 붙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런 말들이 가장 와닿는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지금 자녀분들 고3인 학생 여러분들도 있겠고 고2, 고1 학생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좋은 말을 해도 나쁜 말을 해도 받아온 성적은 변함이 없을 거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말로 조금 우리 학생들의 사기를 좀 복돋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바로 이런 거래요. 나 3일 뒤에 정시인데 수시 다 떨어지고 정시 가야 되는데 수능 3일 전에 야 누구는 수시를 어디 대학교 갔다더라. 넌 뭐 했어? 이런 것들 제일 싫어한대요. 두 번째는 시험 잘 볼 수 있어? 약간 이런 말들. 재수하면 되지. 뭐 이런 말들. 너 몇 등급 나올 것 같아?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을 가장 싫어한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머님들이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구나, 또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도 좋지만 집에 가셔서 혹은 집이시라면 아들 힘내, 수시 합격 가자,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사랑해, 떨지 말고 화이팅,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이럴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머님들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들은 그러면 학생에게 듣고 싶은 말도 있잖아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향으로 써도 되는 대학과 합격률을 높이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학생들과 학부모님께서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판단하고 자신이 받은 점수보다 높은 대학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뒤에 1대1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부모님들과 학생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학 합격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이렇게 우리가 달려가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달려가서 우리 나중에 멋진 성인이 되고 좋은 대학교에 가서 내가 이 정도다 라는 것을 증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